안녕하세요, 효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어깨 유착성 관절 낭염 두 번째 시간, 동결견이라고도 하고, 뭐, 오십견이라고도 하는데, 오십견은 실은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그냥 의학적, 그러니까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정형외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착성 관절 낭염 아니면, 동결견이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서는 팔을 위로 올리는 거랑 옆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외회전하는 동작 어떻게 하는지 요 밴드에 대해서 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면 1편 영상 먼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내회전. 이 팔이 등 뒤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요렇게 안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 날개죽지 있어요. 반대쪽 날개죽지 끝. 여기를 손가락으로 건들 수 있으면 정상입니다. 네. 근데 거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여기 등뼈, 허리뼈, 엉덩이 요렇게까지 못 올라오면 이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걸 이제 올리는, 회복하는 방법. 1차적으로는 병원 치료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서 팔이 안 돌아가는 부분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문가들한테 팔을 꺾는다 그러죠. 꺾어야 됩니다. 꺾어가지고 각도를 만들어지면, 각도가 이제 움직여지면, 팔이 회전하지 않던 것이 이렇게 뜯어져서 움직여지면 이제 그만큼 다시 굳으니까, 탄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름칠을 하는 게 이제 집에서 하는 운동, 이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갈게요. 자, 오른손으로 기준을 봐서 뒤로, 등 뒤로. 자, 장갑이 있으면 장갑을 그쪽 손에 하나 끼고 하시면 이 손가락 찝혀서 여기 살점이 아픈 게 좀 예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밴드의 세기는 자신한테 맞는 거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 이렇게. 자, 보여드리려고. 자, 다시 갈게요. 자, 이렇게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여기 이게 등 뒤쪽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저는 보여드려야 돼서 이렇게 조금 뒤로 보일게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만큼 우선 얘를 당겨서, 반대쪽 손으로 당겨서 이쪽에서 얘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잡고, 그렇죠. 뭐 줄이 길면 한번 감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우선 이렇게 핍니다. 피는 힘을 줍니다. 팔꿈치를 쫙 펴냅니다. 팔꿈치를 쫙 펴내서 하나, 둘, 셋, 고정. 이때 손가락에 힘을 꽉 주셔야 되고, 팔꿈치 힘 주셔야 되고, 이 날개 축지가 이렇게 떠 올리지 않게 이렇게 꽉 누르셔야 됩니다. 눌러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만 천천히 힘을 빼면서 구부립니다. 이때 요 축이 반대쪽 날개뼈, 엉덩이 쪽, 이쪽 방향으로 와서 이게 요렇게 올라가면 꽝,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안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피고, 둘, 셋, 넷, 피고, 셋, 둘, 셋, 넷. 익숙해지면 시간을 1초씩 늘려가기, 6. 다시 피고, 둘. 오케이. 이제 이때 여기 겨드랑이 있어요. 겨드랑이 사이에 주먹을 넣던 아니면 수건 같은 거를 넣던 공간을 조금 만들어주면 이 어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는 게 이렇게 눌러지니까 훨씬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팔꿈치에 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팔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꺾이는 요 모션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주먹을 팔을 하나 살짝 넣어볼게요. 둘, 천천히. 둘. 이게 엄청 아픕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면 이렇게 끌려 올라올 때 숨을 오히려 마시십시오. 이렇게 펴버리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워밍업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공간이 생기면 좀 덜 아프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호흡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막 울면서 합니다. 울면서. 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웃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팔이 움직임이
90% 이상이라고, 이게 만약에 여기가 이제 100%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100%다. 근데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회복이 되는데,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온다. 팔이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온다. 이러면 치료 안 받으면 계속 붓거든요. 탄성 때문에. 그래서 치료 받으면서 꼭 집에서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쪽 손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짠, 수건을 하나 개켜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겨드랑이 속에 넣고, 이렇게, 등 뒤로, 빼서 잡아주시고, 위치 맞춰주고, 피고, 하나, 둘, 어깨 눌러주고, 팔꿈치 피고, 주먹에 꽉 힘줘서, 손목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이제 통증이 없으면 좀 더 위로 잡으시면 돼요, 줄을. 이렇게 해서 더 끌려 올라가게. 그건 이제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5초, 6초, 7초 늘려가면서, 횟수는 10회씩 3세트가 제일, 좋은 횟수고, 추천하는 횟수인데, 잘 안 되면 5개씩 늘려가자. 그렇게 하시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깨가, 이게 뒤로 잘 올라가려면, 이 내회전이 잘 되려면, 이 날개쭉지가 이렇게 앞으로 잘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회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깨가 벌써 관절낭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것 자체가 엄청 통증이에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얘를 벽에다 대고, 이렇게 벽에다 모서리 같은 데 대고, 이렇게 누르면서 스트레칭을 하라고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유연해졌을 때, 초반에는 이게 어깨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인지하시고 하면 돼요. 오히려 잘못했다가 어깨 염증 더 크게 올라와서 아플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나면 그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복 기간 있죠. 명현 시간이라 그러죠. 명현, 회복하는 시간이 몸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약 72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지금 어깨를 어쨌든 안 움직이는 데를 건드려 놔서 뜯어놨기 때문에 상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상처가 이제 아물고, 이제 또 움직여지고, 아물고 또 움직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이 붙어서 움직이는 건데, 그 사이에 염증이 생겨버리면 통증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왜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염증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안 드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루, 이틀, 최대 3일까지. 그럼 첫 번째, 기름진 음식. 기름에 튀기고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염증을 많이 유발해서 빼야 됩니다. 두 번째, 단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안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스턴트, 가공한 정제된 밀가루, 하얀색 밀가루, 국수나 빵,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공식품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봉지 속에 들어있고 유통기한이 긴 음식들,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먹는 거는 그렇게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고, 마시는 것 중에서는 탄산이 들어있는 거, 음료들, 그 다음에 술,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카제인, 그 우유 성분이 들어있는 뭐 커피에서도 라떼나 시럽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 스포츠 음료들,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먹으면 염증 납니다. 그냥 아메리카노나 그냥 뭐 이렇게 원두 이런 거 한 잔 정도 내려서 커피 마시는 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많이 마시면 좋을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하시고, 필요한 거는 물입니다. 물이 혈액을 묽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이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나면 바로 욱신거리거나 시큰거리는 통증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일어나면 가라앉히기가 며칠 걸립니다. 며칠.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운동하시기 전에, 운동하시고 나서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시기 전 나는 염증이 잘 나는 걸 알고 있으면 드시고 하고, 그 다음에 크게 염증이 나지는 않는데 운동한 후에 아픔을 올라온 다음에 가라앉히기 쉽지 않으니까 운동하고 나서는 미리 저녁을 좀
뭐 혹은 점심을 좀 일찍 드시고 약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붓기나 통증 정도, 움직임 정도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약을 바로 먹을지 그 다음날 이제 약을 간헐적으로 먹을지는 스스로 약간 판단해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진통소염제는 오래 먹으면 이 위를 베리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조금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통증이 있고 아프면은 약을 먼저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증이 확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약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플 때는 통증 인자들이 확 올라왔을 때는 무조건 얼음찜질 해야 됩니다. 냉각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냥 어깨가 운동해서 후끈후끈하긴 한데 통증은 없습니다. 막 욱신거리거나 시큰거리는 통증은 없습니다. 그거는 실은 좋은 면역 반응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반응인데, 그때는 얼음찜질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벌써 통증이 일어나 버렸을 때 아파, 그럴 때는 무조건 차갑게 해서 그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의 활동력을 낮춰서 소염작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지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어깨 유착성 관절 낭염과고 동결근에 대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 한번 알아봤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방법, 그 다음에 D1 패턴, 이렇게 패턴 운동이라고 해요. D1, D2 패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여 볼 수 있는, 그 움직임까지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집에서 매일 하셔야 됩니다. 어깨가, 처음 너무 굳어 있을 때는 몇 시간 간격? 한두 시간 간격으로 5개에서 10개 사이씩 하시고,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 어깨가 좋아지면 3, 4시간 간격으로 늘리시고, 5, 6시간 간격, 8시간, 10시간 간격,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